다음으로 각 페이지의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메뉴 클릭 후 페이지 설정 화면을 보면 셀 속성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페이지 설정에서는 크게 이 페이지의 배경, 그리고 컨테이너의 속성 및 배경, 그 다음에 테두리, 효과, 그리고 이 페이지 자체의 헤더 또는 머릿말, 꼬릿말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배경은 이 웹브라우저 자체의 전체 화면 영역에 대한 어떤 배경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기타 속성은 셀 속성에서 봤던 배경 속성과 똑같습니다. 단 추가적으로 이때는 이 스크롤 설정에서 이 픽스드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픽스드 옵션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배경을 채워 보겠습니다. 페이지 자체의 배경으로 한번 이런 구름 이미지를 반복을 해서 한번 꽉 채워보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은 자, 페이지 웹브라우저 자체 전체 페이지에 배경 이미지가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스크롤하면은 배경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기본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 배경의 이 스크롤 설정을 픽스드로 하고 보면은 이때는 이와 같이 스크롤해도 배경은 따라가질 않는 거죠.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 컨테이너라는 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컨테이너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빌더 페이지 자체에서 이제 셀을 추가를 해서 하는데 이 컨테이너라는 것은 각 셀에 보면 상위 부모 셀이 있는데 이러한 페이지 자체에서 추가한 모든 셀을 덮고 있는 최상위 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컨테이너의 넓이가 자동으로 되어 있죠. 자동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웹브라우저의 전체 영역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페이지 디자인이 이 메뉴의 좌우측이 웹브라우저의 좌우 영역을 모두 차지하는, 꽉 채우는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셀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컨테이너 자체의 넓이도 자동으로 해놔야지 꽉 채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자동으로 하지 않고 1000픽셀 등 특정 넓이로 지정만 했다면 이 좌우로 더 이렇게 배경색이 채워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셀 속성에 있던 크기 정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 컨테이너의 넓이와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 정렬을 좌측으로 할지, 현재는 전체 넓이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정렬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정 크기로 했을 때 페이지의 정렬을 가운데 또는 좌측 또는 오른쪽, 사실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사이트는 거의 없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정렬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해당 컨테이너 자체도 또 외부 여백과 내부 여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여기서 내부 여백을 비교를 위해서 한번 9픽셀씩 줬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배경, 이 셀 속성에 또 이 페이지 배경과 똑같습니다. 다만 해당 컨테이너 영역에 한해서만 배경을 설정한다는 의미인데요. 한번 어떤 의미인지 배경색으로 한번 이런 색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죠. 어떻게 보일지를. 자, 그 다음에 테두리도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3픽셀 정도의 크기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얘를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굳이 어떤 컨테이너의 테두리나 배경 등을 설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 상태로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너무 요란하죠. 하지만
자, 이거를 좀 전체 화면이다 보니까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요. 이거를 페이지 자체 배경은 이렇고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하지 말고 그냥 1000 픽셀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면은 이와 같이 전체 페이지 화면의 배경이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등록한 셀들을 모두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의 배경을 설정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컨테이너의 테두리, 그리고 컨테이너의 내부 여백을 9픽셀을 줬기 때문에 이만큼 위아래 그리고 좌우 여백이 떨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 페이지 레이아웃을 감싸는 상위 레이아웃을 상위 셀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기타 컨테이너 효과도 셀 속성에 있는 효과와 똑같습니다. 해당 컨테이너에 모서리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림자의 효과 또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너무 요란하겠지만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에 테두리가 쳐졌고 이 컨테이너의 배경이 이 색에서 지금 이 색으로 그라데이션 됐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 i9 브라우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 모서리가 라운딩 됐을 때 이 배경색을 제대로 표현을 못했죠. 이러한 약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9도 버그가 있습니다. 다른 파이어폭스라든가 크롬 최신 버전을 쓰면은 이 모서리도 둥글게 확실히 다듬어서 보여지겠죠. 그 다음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헤더와 머릿말, 꼬릿말인데요. 헤더는 HTML 상단에 들어가는 태그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이제 다운 방지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 HTML 헤더 자체의 기능은 아니지만은 이 옵션을 체크를 하면은 실제 적용된 홈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해당 페이지의 뭐 소스 보기라든가 이미지 저장 그런 메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다른 곳으로 갖고 갈 수도 없고요. 물론 텍스트 자체도 마우스로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 때 이 옵션을 쓰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운 방지 기능을 한다고 해서 이 페이지 자체에 있는 내용을 그럼 다른 사람이 다 못 가져가냐? 그건 아니죠. 이 웹이라는 것 자체가 개방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눈에 보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막을 뿐입니다. 이 타이틀은 이 기본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은 해당 메뉴명이 타이틀로 헤더에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타이틀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이 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어떤 타이틀 문구를 넣고자 할 때 직접 지정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뷰포트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그 모바일에서 볼 때 그 적용되는 부분인데 실제 데스크탑용 이 페이지에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뷰포트를 체크한 페이지와 체크하지 않은 페이지를 똑같이 이 모바일, 뭐 스마트폰 등에서 볼 때 이 페이지의 어떤 사이즈라든가 폰트 크기 등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거고요. 뷰포트를 하면은 좀 더 모바일에서 데스크탑 페이지를 볼 때도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제 모바일 페이지에는 이 뷰포트를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뷰포트를 체크하면은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맥시멈 스케일이라고 있는데요. 즉 스마트폰에서 이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죠. 그 해당 줌인을 할 때 몇 배까지 줌인을 허용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겁니다. 보통 1이라고 하면은 줌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1보다 큰 숫자를 하면은 해당 배율만큼 줌인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 줌인을 즉 맥시멈 스케일을 1로 하느냐 아니면 1보다 큰 숫자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을 회전시켰을 때 보여지는 페이지가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줌인을 하지 않는 그냥 일배로 했을 때 이 스마트폰을 가로 또는 세로로 바꿀 때 페이지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갱신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것을 1.5배 또는 2배로 했을 때, 즉 줌인 기능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 스마트폰을 회전시켰을 때 페이지의 어떤 레이아웃을, 즉 페이지의 그 글자 크기 등을 그 크기에 맞게 다시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이 옵션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직접 어떤 차이인지 바꿔보면서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리프레시 리다이렉트 옵션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정된 시간 초 후에 이곳에 지정하는 특정 어떤 페이지 주소 또는 외부 페이지 주소를 지정하면은 해당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 키워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뭐 검색에서 좀 더 정확하고 좀 유리하게 내가 만든 사이트가 검색되길 원할 때 지정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100% 검색되는 것을 이것이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기타로 HTML의 태그 중 헤드와 헤드 사이에 추가로 넣고 싶은 HTML 코드가 있다면은 이곳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머릿말, 꼬릿말이 있는데요. 물론 해당 머릿말 또는 꼬릿말을 사용한다고 체크를 한 다음에 이곳에 내용을 입력하는데, 머릿말은 이 HTML 태그상의 바디 태그 바로 밑에 어떤 원하는 코드를 넣고 싶을 때 직접 HTML 코드를 넣으시면 되고요. 꼬릿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하단 바디 태그, 즉 닫히는 바디 태그 바로 위에 넣고자 하는 태그를 이곳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어떤 웹 접속 통계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그 페이지 하단에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대부분 이 꼬릿말 부분에 해당 자바스크립트 태그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설정하는 것은 페이지 환경 설정이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설정한 설정을 모든 페이지에 적용하고자 한다면은 이 해당 옵션을 체크하고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